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헤드라인에서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충격이다 이렇게 기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 증시 열리기 전에 CPI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는 사실 시장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중반 지나가면서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 그것을 일단 반영시키고 있고 뭐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도 전쟁일 겁니다. 시장의 약세 요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CPI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 사실은 근원 CPI는 부합했죠. 예. 그래서 뭐 한 0.1% 정도 더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예. 이 CPI는 이제 뭐 핑계대기 좋은 조정에 핑계대기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지금 CPI는 이제 점점 빠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올랐는데 그게 사실 더 큰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CPI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 발행이 많아져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줄 사람은 없는데 물량은 계속 나오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자를 더 불러야지만 사실은 국채를 살 테니까. 프리미엄 더 줘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서 지금 간밤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좀 부진했어요. 부진했습니다. 부진했고 또 이제 보면 앞으로도 더 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불길한 예감.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정부가 돈이 없죠. 그러면 자꾸 지금 이자는 더 내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제 이자는 많이 나가고 또 자금도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굉장히 서로 싸우고 있죠. 예산안 합의가 안 되고 그렇죠. 있고. 그럼 결국에는 12월 5일까지 또 임시 방편으로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공화당 하원 의장을 메커시 의장을 해임시키고 뭐 이런 일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금 방만한 재정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공격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 이제 내년 대선에 좀 승기를 잡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슈가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가라든지 전쟁이 나고 중동 쪽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가에 집중하셨는데 유가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금리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다시 4.8% 이상으로 급등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은 또 한번 줄 수 있고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생각보다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까지 그게 이제 목요일까지는 약간 윗방향으로 잡고 이제 수익을 좀 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끝나자마자 다시 오늘 마침 또 미국이 조금 빠져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크게 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 마무리 국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갈지보다는 아마 이 범위를 되게 좁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을 보면 이게 벌려놓은 게 아니라 밴드를 되게 좁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조금 빠졌다가 뭐 2,450 근처, 뭐 2,410까지도 뭐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위로는 한 2,510까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을 예측하는 데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라면 인생님께서 그 미국에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달러는 기축통화인데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찍을 수가 없죠. 왜요? 지금 물가를 낮추려고 긴축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기존에 이제 발행했던 채권들을 사들이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회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이거를 사들이면 또 문제가 되죠. 유동성이 더 공급되면 물가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는 또 다릅니다. 정부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돈을 막 찍어내서 그걸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쪽이 크게 예전에는 연준이었는데 지금 연준은 국채를 못 사주고 있고요. 오히려 국채를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갖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QT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매수를 해줄 수가 없고 또 하나 이제 중국도 지금 최근에 팔고 있고 일본은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채를 많이 샀던 연준과 중국과 일본이 사줄
여력이 없고 오히려 지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도 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여력이 별로 없겠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미국 측가 아무리 안전하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상황에서. 예. 그래서 뭐 기축통화국이어서 무조건 찍어내서 살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위기 국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물가와 금리의 관계로 놓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달러 막 찍어내면 돈이 시중에 풀리면 다시 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긴축을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정부의 살림살이는 빡빡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계속 신고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때리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든 이제 두 가지 대응밖에 없는데 세금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그렇죠. 국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장이 답보 상태에 갇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뭐 이 말씀이실까요? 이번 주까지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다음 아마 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마 지금 그래서 보면 오늘도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건 수급 요인이 좀 있거나 뉴스가 좀 나온 종목들을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아무 얘기가 없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매크로 이슈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예. 이제 확전은 안 되고 있는데 지상군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뭐 미국 상황도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미국 경기는 좋지만 사실은 경기가 너무 좋은 게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경기가 조금은 다운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좋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금리를 좀 한 번 더 인상한다는 기조가 없어지고 일부 연준위원들이 말은 하긴 했지만 예. 이게 이제 오히려 내년 상반기쯤에는 떨어뜨릴 수도 있어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당분간 미국 시장도 예.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는 작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상황들 체크를 해봤고 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방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단은 뭐 열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 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간밤 미증시에서 지수 빠졌는데 반도체 특히 HBM 테마주들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상승, 마이크론 하락이었지만 그 반도체 장비주 KLA나 램리서치 등의 종목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장 전에 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HBM 관련 볼만한 부분들, 뭐 당연히 한미반도체는 공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 체크해드렸고 그 HBM 수혜주로 삼성증권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따라잡으려면 어차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였고요. 오사트 쪽 후공정 쪽은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뭐 D램 선단공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HPSP,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소재 부품이 지금 가장 안 좋은데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첨단 쪽이죠. 그런데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에서 이제 회복을 하냐 마냐의 문제이고 회복의 아주 큰 기대 요인은 감산인데 감산이라고 하면은 많이 만들어내진 못하기 때문에 소재랑 부품은 아무래도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산 리스크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증권에서 하나머티리얼즈, 리노공업을 꼽았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ETF 수급적인 내용 체크를 해드리면 어제 이제 상장 승인을 받아서 아침에 좀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ETF 상장 승인이 나와서 한 다음 주 정도 상장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각각 25%씩 해서 75% 가장 큰 비중이고 그 밖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아침에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꽉 쥐고 가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의견 변화 없으신가요? 네, 변화 없고요.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똑같이 했죠, 비중을. 그러니까요. 예, 그 급이라고, 그러니까 AI 반도체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미 반도체만큼 지금 확실한 그 HBM 관련 수혜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 1.75%씩 이제 그냥 다 똑같이 사주는 그런 형태일 텐데, 예. 지금 총 한 20개 종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ETF,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ETF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맞아요. 예, 그것처럼 또 한 번 이쪽도 일시적인 그러니까 수급의 쏠림으로 인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네. 한미 반도체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AI 반도체 포커스 상장 그러면 이제 이런 비슷한 아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같이 추종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예. 같이 이제 예전에 ETF 그러니까 2차 전지 만들 때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을 넣은 것처럼 결국에는 네. 한미 반도체를 포함시키면서 결국에는 갈 수 있는데 그게 ETF에 상장됐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테니까. 근데 한미 반도체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더 반사 수익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반도체 쪽도 지금 디램이나 낸드 쪽은 아직은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 장비주들 한번 심각하게 한번 쭉 그 실적 FM 가이드 한번 펴보시면 네. 되게 안 좋습니다. 실적이. 많이 안 좋아요. 예,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수주가 없었죠. 그리고 예. 뭐 설비 투자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 반도체조차도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쪽을 보는 거는 이쪽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그런 신호탄 그리고 최근에 예. 약간 이제 이오테크닉스 말씀하셨는데 네. DIT라고 해서 똑같은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죠. 어닐링이 뭐예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뚫어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 이제 어닐링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하는 걸 텐데 이오테크닉스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향이면 그쪽은 SK 하이닉스 향인데 그쪽은 이미 160억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앞으로 한미 반도체가 한 달 사이에 한 1,000억 정도의 수주를 받은 것처럼 계속 이쪽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 어닐링 장비가 HBM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체 반도체나 뭐 DDR5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 랜드의 이제 3단 공정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기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를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했으면 인도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장비들 중에서도 일부 장비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고요. 예전처럼 조금만 가능성이 있다. 뭐 2.5D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다 해서 막 엮여 있으면 올라가던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예. 그 안에서 실제로 수주가 나오면서 이게 진짜였구나라고 이제 증명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선별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탑픽은 여전히 한미 한미예요. 반도체. 예. 예, 한미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주도주다. 예, 하이닉스도 아마 12만 5천 원대가 항상 매물대인데 거기만 잘 뚫어준다라고 하면 네.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지수에 이제 이게 선물과 여러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오늘 장 초반에 그 미용 의료기기가 우수수 무너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 인모드 실적 때문인가 싶기도 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 이제 아침에 당잠사 때 시간이 없어서 잘렸던 부분 개장 중계하면서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본사 기업들이 빠졌는가 봤더니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인모드가 유독 20% 급락이라는 크게 이제 밀렸기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한 거고 컨퍼런스 콜에서 왜 이렇게 잡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좀 몇 가지 들었는데
높은 금리, 임대 기준 상향, 잠재 소비자의 대출 문제, 결국 앞으로 이제 금리가 정말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가 인모드 뭐 미용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미용 의료기기주가 오늘 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65%로 가장 크고 우리나라는 루트로닉 정도가 매출 비중이 미국에 있는데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지금 급락하고 있는 이들 종목의 급락의 명분이 인모드 실적이 맞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 아침에 좀 자료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매출 비중이 원택은 브라질이 한 14%, 대만, 중국 각각 8, 5%,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잡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클래시스도 아시아 쪽 27%. 그렇습니다. 미주는 한 비올 정도는 있네요. 요 비올이 확실히 미주 부문이 좀 많고. 자, 지금 약세를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해야 할 것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 포인트는 그거죠.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예. 네, 현대차를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났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졌죠. 그게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인모드 같은 경우도 인모드는 근데 실적이 계속 하향세였습니다. 주가도 계속 하향세였고, 근데 최근에 갑자기 더 빠졌죠. 이제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론이 반도체 시장 안 좋을 것 같아 얘기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 시장이 조금은 좀 코로나 이후에 이쪽에 수요가 급증했다가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피부과나 이쪽에서 시술을 할 때 장비를 들여올 때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 리스를 쓰겠죠. 예, 그럼 리스의 비용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 커진 비용은 소비자한테 더 부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시술 비용 자체가. 그럼 비용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소비가 이쪽에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보면 미국 진출 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 허가도 있고 기존에 깔아놨던 제품들에 대한 그 소모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 거, 그러니까 그쪽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우려를 하는 건데. 또 주가도 사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급격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아마 3분기에 실적이 나오면서 4분기 가이던스가 나오면 또 다시 뷰는 바뀔 수도 있다. 오히려 경쟁 상대가 안 좋고 우리는 또 역으로 좋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시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바닥을 좀 하락세가 좀 멈추면 다시 한번 3분기 실적 나올 때는 또 한 번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권에 두고 긴 호흡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